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권에선 검찰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건태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의 법률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선 무죄를 그동안 예측과 주장을 했었는데 그대로 됐네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쭉 선고 내용을 보면서 생소했던 개념이 교유행위라는 예. 건데 검찰에서 종종 기소할 때 이런 개념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안 쓰는 개념입니까? 처음 들어본 개념이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국어사전에도 없는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소한 지 1년 9개월일 될 시점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변호사들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예. 인식과 기억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 이런 법리적 주장을 계속하니까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유 행위, 이 행위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2심 법원에서도 그 개념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교유 행위는 보지 않고 교유 행위의 구체적인 게 뭐냐, 그래 특정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특정했죠.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경기지사 시절에 공선법 재판을 받을 때 대장동의 실무자인 김문기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그때 했던 말이 그런데 김문기를 몰랐다, 아니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이 있는데 예.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고 검찰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말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 예.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근데 그 해석을 통해서 도출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A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해석을 통해서 B라는 말을 도출했고 그걸 공소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네. 예. 그러니까 인식 차원의 문제 그리고 기억 이런 것 사실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많은 판례들도 있고요. 다만 이걸 행위인 것으로 그렇죠. 포장하려고 공소 했죠. 제기하기 위해서 예. 교유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예. 말씀이네요. 예.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민주당은 줄곧 주장해 왔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제 그 사건의 수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대장동으로 기소를 했고 대장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성남 FC를 들고 나와서 기소를 했고 동시에 이제 이 공소법 사건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백현동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들고 나왔죠. 예.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법인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행태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정해놓고 그 표적이 죽을 때까지 수사 기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표적 수사죠. 예.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소법의 공소 사실만 보더라도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일행이 뉴질랜드 가서 10명의 사진을 찍었는데 해변가를 배경으로 그중에 이재명 대표 등 4명만 오래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가서 골프도 치셨습니까? 그렇게 마치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어서 내가 골프 쳤다고 주장을 했던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올해 일행 단체 사진에서 4명을 오래낸 거더라. 조작된 거죠.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을 절반은 내가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라고 도출을 한 다음에
근데 김은계가 골프 쳤으니까 허위 사실이다. 예. 이렇게까지 무리한 확장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진은 이제 확대해서 4명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잖아요.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사진 확대하면 다 조작범 된다.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그런 경험이 아니죠. 그것은 진실을 왜곡한 발언이죠. 그 발언은 분명히 10명 사진 중에 4명만 오려내 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가서 골프도 치셨나요? 하면서 그때 이재명 시장이 쓰고 있는 모자에 그 골프 볼 마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걸 또 표시를 해가지고 이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돼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사진 확대라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본 사진을 본다고 한다면 아 이건 골프장이 아니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분명히 알 텐데 수 있습니다. 그걸 클로즈업해서 확대하니까 배경이 잘 보이지 않고 상반신만 보이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그건 또 거기에 쓰인 글까지 종합해서 보면 골프 치고면서 찍은 사진이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 조작이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예. 되는 건가요? 예.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의 634 법칙이라 그래서 3개월 안에 대법원 상고심이 예. 있어야 된다라는 게 훈시 규정인가요? 어떻습니까? 꼭 지켜야 되나요? 법에는 가로 열고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강행 규정이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아직 심리가 안 끝났는데 6개월에 1심을 끝내라고 해서 재판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써 있지만 현실적으로 훈시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 현실하고 맞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내린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약 100쪽이 되는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 판결 대부분의 판례를 다 집약해가지고 법리 판단을 쫙 했어요. 예. 그다음에 사실관계 인정도 저도 잘 모르는 증거까지 다 들어가지고 종합 판단해서 사실관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은 법리 판단도 굉장히 정치하고 사실관계 인정도 매우 정확해요.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질 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신다면 예. 대법원 판결이 보다 빨리 나와서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대선을 치르면 조기 대선이 있다면요. 조기 대선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선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월 초중순에 난다고 하면 대법원 선거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즉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기간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면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통상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아 기록이 가는 것만 예, 한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에서 기록을 이제 상고장을 오늘 검찰이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에서는 증인신문, 녹취서나 이런 걸 다 이제 정비를 해서 기록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대법원에 접수되면 그때로부터 검찰은 상고인인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근 2달이 걸립니다. 예. 예. 또 그로부터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려면 이 완성도 높은 판결에 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5개월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결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상고 기각, 이재명 무죄 확정 판결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2심이 그 사이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네, 희박하다. 예. 따라서 국민들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예, 국민의힘에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라는 예,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사실 2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2심 선고 어떤 결과 나오든 받아들이라 승복하라라고 민주당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고 나온 다음에는 또 좌파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낙인 찍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권성동 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오늘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구나 지금 뭐 우리법 이 재판부가 어떤 분들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법 연구인지 소속인지 알 수는 없지만 법원에 그 우리법 연구에도 있지만 민사법 연구에도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소속 판사들 또는 민사법 연구의 판사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법 연구에는 이럴 것이다. 민사법 연구에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거나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판사를 이런 식으로 흔들고 공격하는 것은 더구나 국회가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도 상고를 했고 언론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요. 판사를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 가둬서 이념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예. 근데 판결 내용을 비판하지 않고 판사가 우리법 연구원 소속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제 뭐 기사도 보고 이렇게 그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댓글을 쭉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의 결론이 나빠지면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불이익을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혹여라도 이제 무리한 기소였다고 본다면 이런 무죄가 나중에 확정되면 검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검찰에도 사건 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평정. 평정이요. 그래서 무죄가 나면 대검에서 사건 평정을 합니다. 사건 평정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평정을 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0.5점부터 3점까지를 주어줘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죄가 나더라도 기소한 검사하고 무죄 판결한 법원 간의 견해 차이일 뿐이다라고 벌점이 주어지지 않고 0점이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벌점이 주어진 케이스에서도 징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더라도 또 무죄가 최종 확정된 데는 3심까지 가려면 뭐 2, 3년이 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본인은 인사상 혜택을 받고 승진하고 이런 혜택은 받고 책임은 나중에 지게 되고 네. 그 책임도 같은 정부 내에서는 거의 묻지를 않으니까 이 무죄에 대해서 거의 통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인사고과에 당장 반영이 안 되나요? 당장 반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심이건 2심이건 무죄가 나면 그 검사는 아니 무죄가 났더라도 항소해서 상고해서 유죄 받을 겁니다.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기다리지 말고 무죄가 나면 바로 무죄 평정을 시작을 해야 되고 무죄 평정위원회도 외부인이 지금 12명 중에 외부인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전원을 외부인으로 하고 그것도 그 위원을 선정을 할 때 검찰과 친한 분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예컨대 변협에 몇 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이걸 실질화할 필요가 있고 또 특수부는 특수부대로 형사부는 형사부대로 무죄 통계를 내가지고 특수부 내에서 무죄가 많이 난 검사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형사부 내에서 무죄가 많이 나는 검사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실제로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인데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항소심 단계에서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항소심은 3월 11일 날 1차 준비기일을 했고요. 예. 4월 1일 날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근데 1차 준비기일 때 그 위증의 본범 김진성이라는 분 네. 이분이 이제 자백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김진성 씨가 이 자백한 게 문제가 있다. 왜 자백을 했냐면 김진성 씨가 알선 수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는데 그 이후로
진술을 갑자기 바꿔서 자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검찰한테 물었어요. 김진성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게 뭐냐? 그랬더니 알선수재죄를 아직 수사 중입니다. 왜 아직 기소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예. 그랬더니 뭐 증거를 못 찾아서 충분한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영장 심사 때 검찰이 발표했던 PPT 그 PPT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볼 때 김진성의 자백에 대해서 법원이 임의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임의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시청자들께서 조금 정확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김진성 씨가 자백을 통해서 그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김진성이 저는 유증을 했습니다 하고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예. 자기가 지금 그 알선수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검찰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변호인들의 시각이고 그 변호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백을 함으로써 근데 이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예.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물론 아직 결론이 나거나 명확히 밝혀진 점은 아직 없지만 그 사건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공범인 김인섭이라는 분은 벌써 2심에서 끝나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김인섭의 공범인 이 김진성 씨를 지금까지도 잡고 결정을 안 해요. 공소 제기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렇죠. 공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을 안 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준비 기일 때부터 해서 굉장히 왜 이런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것이어서 그 자백의 신빙성을 따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헌재 얘기 좀 해보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물론 뭐 내일이라도 발표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일반 사건 선고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아마도 다음 주 늦으면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어느 지점 그러니까 어느 시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의 그 심리 정보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이나 내피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일 선고될 가능성은 지금 오늘쯤 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쯤 고지가 안 된 걸 봐서는 좀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초 또까지는 선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윤석열 탄핵 심판 재판을 선고할 때 네. 시작할 때 어떤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한 11일 소요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많이 밀려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뭔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게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에는 헌재는 선고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늦췄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거네요. 제가 의혹적인 게 아니라 예. 제가 뭐 국회의원들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그런 인식들이 그렇습니다. 퍼지고 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세간에 그런 인식이 퍼지는 것조차도 예.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데 헌법 그렇지 못하다. 수호기관이고 최고의 재판기관이잖아요. 예. 이 재판기관의 권위가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는 오지 않아야죠. 네.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놓고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법조인 출신으로 보시기에
두 사안이 전혀 별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습니까?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공상.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기각 때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했다면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인용이 됐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과 비상계엄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별개인 게 일단 기각 결정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다 미비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건 이미 온 국민이 재판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군이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으면 그것은 이 자체로서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헌재가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또 약간 늦춰지는 거 아닌가 혹은 보류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민주당 내에서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발의는 있고요. 됐죠. 발의가 되면 첫 번째 본회의 때 보고를 하도 돼 있고 보고가 되면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가 국회의장님이 산불 재난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님이 이제 본회의를 언제 열지 양당의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렇게 열리면 그때 보고되고 그러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87일 동안인가 대행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위반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안 했어요. 네.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권한쟁의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선고는 모든 국가기관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행정의 지금 책임자가 그 사법부의 명령을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권한대행에 의한 행정부 독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부 마음에 안 들면 입법부의 말도 사법부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상권 분립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정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아마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 법률적 쟁점 또 당내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